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잔고는 1111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40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방송한 게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방송을 이번에는 정말 못했습니다.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부터 해서 11월 17일까지의 그 손익이 마이너스 14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방송을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방송하는 저도 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고, 들으시는 분도 그 제 방송을 듣고 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돌발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건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안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조금 윤곽이 잡혀가지고 진정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을 해도 그 약간 이제 그 예측이 좀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이제 제가 방송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종목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방송하게 됐을 때 그 10월 6일 방송하고 그 다음 방송하고 할 때 그 종목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종목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이틀 전인가 한번 그 커뮤니티에 글로 한번 옮겼었어요. 종목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이제 방송하기엔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 SY, 유신, 히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히림 팔고 SY를 그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100만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 현대에버다임 200만원, 데모 2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종목을 변화를 줬었습니다. 이걸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좀 더 확전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관련해서 이제 SY가 가장 치명타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그 600만원인가 가지고 있던 걸 확 줄여가지고 100만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를 가지고 현대에버다임하고 데모를 200만원씩, 이건 이제 이 종목이 좋았으라기보다는 얘들은 중동하고는 그렇게 관계없기 때문에 좀 덜 빠지지 싶어서 대피를 시켰었고요. 그리고 유신은 이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당되지 싶어서 유신으로도 조금 더 비중을 담았는데, 문제는 유신도 지금 중동 관련으로 묶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건설적으로 묶여가지고 유신도 지금 SY 못지않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요건 이제 커뮤니티에 제가 글로 남겨놨었습니다. 그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그 구독 그 눌러가 보시면 항상 그 제가 바뀌면 어떤 글이 올라오는 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뀐 부분을 이제 글로 표시를 했고요. 그때 방송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라고 하기도 좀 하지만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전쟁이죠. 이게 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변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측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진압하러 들어가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지켜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약간은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그 종목 변화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글 올릴 때하고는 반대입니다. 유신을 대폭 줄여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확 줄여가지고 100만원으로 유신이 여기서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유신을 확 줄여갖고 10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에 나머지를 팔아가지고 SY를 800만원으로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SY가 지금 방향이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현금을 한 192만원이니까 그 안에 200만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풀배팅으로 계속 갔는데
지금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베팅을 못하고 192만 원 정도 현금을 남겨놨습니다. 이걸 남긴 거는 뭐 돈을 아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상황이 제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확 움직였을 때 그쪽 부분의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92만 원은 현금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은 SY하고 유신 계속 지금 제가 스윙 투자하면서 9월달에 스윙 투자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SY하고 유신이 주축입니다. SY 유신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달은 좋았고 10월달에도 좋았었습니다. 이게 수익이 25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130만원에서 120만원 더 못해가지고 250만원까지 10월 6일까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250만원까지 가서 이대로만 가면 이번 달에 정말 수익이 제대로 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면 SY가 이때였거든요. 정말 이제 제대로 하면 걸렸구나.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장 끝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꼬인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대로 풀어 설명드릴게요. 처음 전쟁이다 했을 때 바로 던지지 않고 그대로 홀딩했던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SY라든가 유신이라든가 중동 건설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중동 건설 부분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물론 좀 빠질 건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날 월요일 쉬고 나서 화요일 날 정시는 별로 안 빠졌어요. 보시면 화요일 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신이 올라갔거든요. 그래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동 관련주인 제가 가진 종목 SY하고 유신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히림하고 세 종목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빠질 줄 알았어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날 15%인가 정도 빠졌습니다. 이 SY하고 유신 둘 다. 유신도 여기죠.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히림도 아마 못지않게 빠졌을 거고요. 쫙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급락해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해버리니까, 이스라엘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미국하고 각을 세워서 중동 전쟁 쪽에 참여, 이런 쪽으로 돼버리니까, 영시티 부분이 이제 물 건너간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려서 확 빠져버린 겁니다. 쭉 빠져버렸고 그 다음 여기에 또 SY가 한 번 더 급락했던 이건 왜 그랬냐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한을 안 하고 연기돼 버렸습니다. 왜냐면 중동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방한이 연기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다가 실망감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받아 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됐었어요. 거의 제가 잔고가 1050만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때 추락하면서 마이너스 200만원까지 가가지고 급추락했다가 그 다음 다시 되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이제 오늘 SY 5.2%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제 올라가는 부분하고 오늘 올라온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그나마 140만원으로 그동안의 손실을 140만원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뭐 길게 설명해봐야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는 대충 이렇게 봅니다. 미국 증시는 견조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757까지 갔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만 보자면은 나스닥이 폭락해야 될 수준인데 이건 오히려 중동 사태 때문에 그나마 이게
역작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평상시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이 정도 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 해가지고 기술주가 폭락하게 되는데 지금 기술주가 안 빠지고 있단 말이죠. 나스닥 보시면은 간밤에 1.2%나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중동 사태가 워낙 불안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 악재를 중동 전쟁이라는 새로운 악재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WTI 유가도 지금 85달러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10월 6일에 82달러인데 85달러니까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거의 90달러까지 육박하다가 그나마 이 정도로 지탱하는 것은 이란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오늘 나온 뉴스에 베네수엘라가 증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동에 이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나 다른 쪽에 이제 석유를 계속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유가를 약간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그나마 위기 상황에서 약간 진정된 느낌 이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국제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원화의 불안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저쪽 편의 대표 종목이 흥구석유라고 봅니다. 흥구석유 지금 많이 올라갔죠. 8,000원에서 16,000원이니까 2배 찍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좀 끊겼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흥구석유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쪽의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간에 되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흥구석유가 계속 올라간다면 흥구석유하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빅텍입니다. 흥구석유하고 빅텍이 올라간다면 지금 휴니드로 바뀌었죠 또. 빅텍보다는 휴니드가 이게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된다 이래갖고 이제 요즘은 빅텍보다 휴니드를 더 쳐줍니다. 오늘 보시면 18% 올라갔죠. 그래서 휴니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전쟁 관련주인 휴니드하고 국제유가 관련주인 흥구석유하고 이 두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올라가면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예측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는 거고 이쪽이 꺾인다면 오늘처럼 이제 흥구석유가 이렇게 꺾인다면 이제 중동의 그 이스라엘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제가 보는 쪽은 재건 관련한 이쪽 부분의 대장은 저는 SY가 대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Y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저울질 해가지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맞춰갖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약에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간다 전쟁 관련주가 뭐 빅텍, 휴니드, 흥구석유 이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을 사는 게 아니고 전쟁 관련주 쪽은 저는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이 전쟁은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휴전할 가능성보다는 그 하마스를 제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란이라든가 주변국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다가 초점 맞췄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말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민간인을 막 사살하는 그런 대참극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참극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는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계속 공격해갖고 무차별 공격 먼저 했기 때문에 선빵을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이 분노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대거 죽게 된다면 아랍인들이 죽게 됐을 경우에 이란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확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이든도 간다 그러고 전 세계에서 말리고 있기 때문에 확전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재건 쪽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재건 쪽이 내려왔을 때 잡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중동 사태가 이스라엘 쪽이나 이 중동 사태가 심각해져 가지고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재건 관련주의 비중을 줄이고 관망하는 쪽 모드를 택할 겁니다. 그리고 흥구석유가 꺾이는 오늘처럼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과감하게 그냥 2판4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지금 SY를 많이 담았죠. SY를 800만원까지 땡겨 올렸습니다.
그 전쟁 관련주들이 내려가면 반대로 이쪽으로 풀배팅을 쳐갖고 모험을 한번 해보는 이런 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도 종금 많이 나와 있긴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리튬 관련주가 상한가 간다든가 이런 거는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무겁고 뭐 에코프로 이런 거는 뭐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디든 뭐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중동전쟁이 키워드니까 뭐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딱 저는 두 가지는 봅니다. 전쟁이 심화되느냐, 흥부석유가 급등하느냐, 아니면 빅텍이 급등하느냐, 이거 보고, 그게 아니면 재건 쪽에는 SY가 재고 대장이니까, SY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SY를 매도해갖고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냥 관망,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리는 거고, 전쟁 관련주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얘도 보시면, 뭐 하늘 뭐 높은지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꺾이죠. 그래서 꺾이는 그 순간에 그때 제공 관련주 매수. 제가 보는 건 딱 이겁니다. 유시는 이게 지금 그 네옴시티에 원리 잘 안 묻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뜬다면 얘 뛰어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유시는 줄여놓고 SY 한 종목에다가 개인적으로 승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 너무 지금 제가 그 방송을 안 해가지고 이 10월 6일 날 방송했던 이 부분하고 괴리가 너무 생겨버릴 것 같아서 오늘 부득이하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동안 손실이 있었던 부분 떨어내고 1111만원에서 다시 이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제가 그 종목 변화라든가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방송을 할 상황이 생기면 방송을 하고요. 이번에 방송 안 한 거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을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한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하려고 그러면 제가 방송하는 그 부분 압박 때문에 종목을 막 건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홀딩 할 때는 입국 다물고 방송하지 말고 그냥 내 몸으로 때우자 이런 의미로 방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지금은 이제 약간 휴전 논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할 수 있지 이제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전쟁이 어디로 갈지 중동 사태가 어떻게 확전될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고 의도적으로 안 한 거고 앞으로는 종목 변화가 생기거나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바로바로 그 방송을 가능하면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지수는 괜찮았고 뭐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10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6일이니까 여기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갔고 시장은 한번 볼까요? 국내증시 한번 볼까요? 10월 6일 기준으로 거래소도 많이 올라갔고 다 올라갔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중동 관련주인 SY하고 유신, 히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저 혼자서 고생 엄청 그러니까 남들은 별일 없었는데 저 혼자 그냥 첫날부터 마이너스 15% 한번 얻어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심각한 그 고비를 보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추세를 가지고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면 대충 이런 뭐 좋은 말들이 많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지금 SY를 더 잡고 싶은데요. 지금 많이 잡았지만 유신보다는 SY가 낫겠죠. 왠지 GS 글로벌 이것도 지금 패널 관련해 갖고 이스라엘 쪽으로 패널 관련 쪽으로 해서 묻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SY가 나을 것 같죠. 뭐 히림 이런 것도 별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SY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SY에다가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 정신 못 차립니다. SY 보시면은 이 JP모건에서 매수했다가 10월 6일 날이 아마 이때죠. 90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이 중동 사태 터지고 나서 확 던져버리죠. 65만 주 확 던져버리고 다시 샀다가 또 샀던 거 다 팔았습니다. 싹 정리했는데 이제 다시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 JP모건이 안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호재입니다. JP모건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면 던져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데 지금은 JP모건이 여기서 샀다가 이거 올릴 때 샀다가 손절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더 털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보시면 70만 주, 오늘 20만 주 못하면 한 100만 주 정도인데 많이 털 물량도 별로 없죠. 그래서 그리고 기관도 놀래가지고 어제
어제 올라올 때 10만 주 어제 그 마지막 뉴스 뜰 때 기관이 이럴 때 보면 상 동작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마지막에 휴전이라는 그 뉴스가 약간 오버성 뉴스가 떴죠. 그래서 확 올라가는 바람에 15%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잽싸게 아 이거 뉴스 잘못됐다 싶으니까 10만 주를 확 던지죠. 근데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SY는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주 팔아먹은 기관이 삽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홀딩하면 위로 올라가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현금 남아 있는데요. 상황 봐서 시간에서 SY에다가 비중을 더 실어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것을 해서 너무 오랜만에 방송이지만 너무 힘든 저 나름대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SY가 지금 계속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구석이 한번 보고요. 한구석이 하락하면 SY를 매수할 겁니다. 한구석이 하락하죠. 빅텍이 살아있고 휴니드 살아있고 전쟁 관련주가 정말 안 죽네요. 이 지금 진짜 그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전투민족이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치는데 미국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이 투자자들은 이 빅텍이 이게 3,5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올라가는 그 저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빅텍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는 아무 관계 없죠. 휴니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쪽에 뭔가 관계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면 이해를 하는데 빅텍이 올라가는 이거는 오로지 굳이 해석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다. 이란 참전 해가지고 이란하고 붙고 그럼 이제 중국이 대만 공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전 세계 3차 대전이다. 뭐 이런 느낌의 빅텍 만세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건데 이건 진짜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끝나야 된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그 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상황 봐서 SY를 풀배팅을 다 해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